네, 오늘 맘스 시사 2부는요, 대한민국 남녀노소, 대한민국만일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아이템입니다.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패담만 모아도 한 몇 시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네. 우리 김용민닷컴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여자 베지어트 요거면은 더 유명하실 수 있어요. 아, 네. 베지어트의 주인공이라고. 베지어트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네. 네. 휴닉 박진아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박진아입니다. 또 저 베지어트뿐만 아니라 이동형 TV 같은 이제 마이너 매체에서도 광고하는 아, 이거 마이너 매체군요. 베지포유 두유 요거 많이 또 접하셨을 거예요. 네. 아 이거 정말 이런 두유는 맛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맛있어요. 저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박진아 대표님의 휴닉에서 만드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이 정도면은 뭐 설명이 다 됩니다. 아, 충분히. 네, 우리 박진아 대표님. 네. 오늘 처음 오시자마자 김엄마가 한 말씀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이게 또 저 우리 박진아 대표님의 만드시는 베지어트, 베지포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건. 아, 그러니까요. 동물성이 없어요. 식물성이에요. 식물성인데도 이런 쉐이크가 나온다는 거, 이걸 또 이렇게 구현해낸다는 거는 예전에 제가처럼 채식 콩고기? 네, 네. 뭐 그런 거 먹었을 때 감동. 네.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비건이신 남성분들도 굉장히 아, 그럼요. 많아서 네,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요 단백질 보충제나 혹시 뭐 이런 음식들은 주로 다 이제 동물성 단백질로 그럼요. 만들어지니까 아니 어떻게 쉐이크가 동물성이 아닐 수가 있어? 그건 네. 여태까지 상식이었다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채식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시작하게 아, 되셨는지. 일단 제가 채식은 그냥 하루아침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네, 원래 저는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고 세상 맛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몸이 힘들면 항상 삼겹살을 아이, 찾는 그럼. 네, 고기 좀 먹어줘야지. 그런 육식파였는데 네. 신랑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러 갔을 때 네. 이제 기다리면서 핸드폰으로 자료들을 막 찾아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날 원래 저녁에 삼겹살 먹기로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자료를 찾아보는데 갑자기 아마존 열대우림이 다 불타고 있다. 3주 동안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네. 불이 타고 있다. 그런 기사를 보고 왜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린 열대우림이 왜 불타는 거지? 하는 궁금증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을 왜 저지를 못하고 계속 땅을 태우는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기사를 막 찾아봤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농사를 짓는 땅에 소의 먹이 그리고 그렇지. 소를 키우기 위해서 예. 땅을 태우고 예.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네, 열대우림을 태우는 걸 보고 나는 채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고 그냥 하루아침에 채식을 결심을 했습니다. 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브라질 사는 분들 얘기 네. 들어보면 거기는 소고기가 우리 닭고기보다도 네, 싸요. 엄청 싸다고 하더라고요. 소고기가 너무너무 싸서 야, 안 되겠다. 별이 쏟아지는 브라질로 가자. 소가 쏟아지는 소고기가 쏟아지는. 네, 그렇지.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그게 다 이제 뭐 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아마존 그럼요. 열대우림을 다 태워가지고 거기다 불태우고.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네. 사료로 조달하는 아,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축의 먹이를 기르고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동물이 먹는 사료를 인간이 먹게 되면 난민이나 기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그러네. 있을 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소는 이만큼씩 먹으니까 그렇지. 사람은 요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지구에 피해를 덜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저희 신랑도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냥 제가 같이 채식하자 해가지고 같이 비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채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사업체로까지도 일단 제가 자꾸 신랑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저희 아니, 신랑이 많이 하시나 봐. 네. 많이 사랑하시나 네, 많이 봐. 사랑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게 제일 궁금하신. 네.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네. 저희 신랑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희귀성 난치 질환이 있어요. 오. 그래서 유당불내증도 일단 아이고. 당연히 있고 혈변을 되게 많이 보고 아이고. 주기적으로 혈변을 보고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맨날 이렇게 오늘처럼 촬영을 하러 오거나 어디 출장을 가도 항상 화장실을 가야 되고 아이고. 1시간씩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 어. 아유, 어떡해요. 너무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을 조금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었는데 채식이 그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해봤더니 예. 신랑이 항상 혈변을 보고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반년은 혈변을 봤었어요. 음. 되게 불편하거든요. 어떡해요. 네, 근데 채식을 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대장 내시경을 다시 했더니 염증이 원래 이렇게 장 이렇게 끝에 그렇지, 이만큼 그렇지. 있었으면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생수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생수가 혈변 대신에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꼭 알려야겠다. 이거는 지구 건강 관리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질병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식단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요즘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채식이라는 문화를 알려야 되는 그럼.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휴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채식을 하려고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건이신 분들을 위한 식당도 많이 있고 네. 식재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특히 맞아요. 빵 같은 경우도 먹을 수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 잘들 식물성일 줄 들어가죠. 알았는데. 네, 버터가 버터 동물성 들어가죠. 우유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차 띄고 포 띄면 먹을 게 없어요. 심지어 커피 믹스도요, 소고기 성분이 들어가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식단을 어떻게 시작해 보셨어요? 채식을 할 때? 처음에는 완전 채식 비건이라고 하는 거를 하지 못하고 그렇지. 처음에 한 달 정도는 페스코라고 해서 채식에도 종류가 예,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비건, 뭐 페스코, 아래 조금 이제 다른 플렉스테리언까지 있는데 저는 페스코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페스코는 육식을 하지 않고 해산물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네, 그 그쵸. 정도의 채식. 유제품은 네, 유제품도 먹을 수 먹고. 있어요. 예. 네, 유제품도 먹고 연예인 이효리 씨가 하시는 게 페스코 페스코라고 알고 생선 있어요. 정도까지는 먹을 네, 수 있는? 생선, 뭐 계란, 우유 이런 부분들 섭취하시는. 저준이의 지식이죠. 네, 조금 더 저준이. 쉽고 네, 편하게. 네. 근데 네. 페스코는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고기만 안 드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 되게 쉽고 저도 처음엔 페스코를 했는데 이게 또 바다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해산물도 되게 기후 위기에 문제가 되게 많아서 그럼요. 네, 처음에는 페스코로 시작을 했다가 비건으로 조금씩 점차 바꾼 케이스입니다. 네. 아, 그래요. 비건. 비건 하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대북 특별대표. 네. 근데 그분은 한국만 오면은 닭고기를 먹으러 가요. 네, 이름과 달리. 네. 이름은 비건인데. 이름은 비건인데. 맨날 오면 무조건 서울에 어디 모처에 닭 가서 한 마리 먹으러 닭 가시는 한 닭 한 마리 마리죠. 먹으러 가요. 네, 그래서 국물이 맛있게 이름값을 못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외국인 친구가 한국 와서 사는 친구가 있는데 비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냉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음. 계란을 빼고 나름 되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보양식처럼 나를 잡아서 먹으러 가는데 우리끼리 아무도 저 육수가 고기 우린물이라고 하지 말아라. 참아 말을 못했습니다. 예. 심지어 꽁꽁이가 들어갔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진짜 한국은 이렇게 식당에서 외부에서 비건을 하시기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특히 네. 지방에 계신 분들, 저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비건 식당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네. 대전이시죠? 예, 맞습니다. 대전. 네. 그래도 요즘 홍대, 이태원 이런 데는 비건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럼.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근처에 비건 식당이 있었어요. 아, 정말 좋다. 저는 너무 맛있었지. 한 열흘 가보세요. 열흘 뒤부터는 이게 정말 몰려가지고. 예, 제 남편도 몰려가지고. 제육볶음을 좋아하는데 네. 오늘 콩고기를 주문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콩고기로 똑같이 해줬더니 이제 자기 이거 먹을 수 있다고 해놓고서 자꾸 돼지고기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저희 딸이 몇 고기를 번까지.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네. 김치볶음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팬티처럼 생겼어요, 저희 딸이. 그래가지고 이제 몸무게 검사 이런 거 학교에서 하면 부끄럽다고 그래서 이제 대체육을 이제 콩으로 만들잖아요. 오. 그걸 사다가 갈아가지고 보이지 않게 갈아서 김치볶음밥을 해줬는데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귀신같이 그래? 알죠.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서 네. 엄마 오늘은 맛이 좀 다른데 뭐가 들어갔어? 그래서 고기 들어갔는데 고기?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에는 조리법들도 굉장히 많이 네. 발달돼 있고 요즘 배달 음식 중에도 네. 비건들이 많아서 예전에 비하면 하시기가 좀 좋기는 한데 채식을 하면서 아까 남편분은 그런 부분들을 고쳤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점이 좋아요? 본인이 느끼시는 것도 좋은 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채식을 하면 좋은 점이 일단 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부분 처음 채식하신 분들이 느끼시는 건데 체중이 그냥 감량이 돼요. 아, 그래? 네, 똑같은 오. 양을 드셔도 밥 네. 한 공기
공기에 예를 들면 고기를 뭐 300g을 드셨다. 네. 이거랑 밥 한 공기에 뭐 여러 가지 식단을 좀 더 많이 드셔도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량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제가 보니까 지방 자체를 덜 드시기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아도 체중이 좀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건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날씬할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저는 생각들. 날씬하진 않은데 날씬하신데요? 네, 근데 예. 체중이 대부분 감량 효과를 한 최소 5kg 정도는 감량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원래 좀 높으신 분들 이제 동물성 식품을 많이 드시면 혈관에 이렇게 그런 기름이 끼기 때문에 예, 콜레스테롤 혈전이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예. 많이 끼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한 2주 정도 지나서 피검사 해보시면 두 주? 정말 많이 2주 2주 만에? 네, 2주 만에. 호호. 진짜 완전 채식을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채식이라고 표현은 잘 안 하고 식물식 식물식. 요즘 보면 식물식이란 네, 말 많이 식물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는데 네. 식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 2, 3주 정도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떨어지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채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건강 관리 네,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뇨, 뭐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병 아, 당뇨도? 네. 오. 이런 분들도 걱정하시다가 채식을 하시고 예.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몸이 가벼워졌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혈관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채식이 네. 그죠? 훨씬 더 네, 도움이 될 것 최고입니다. 같아요. 야, 이거 보면 김용민이한테 딱 알맞는 딱 건데. 알맞는데. 그럼 이게 하루 3끼 다 이거 먹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먹어요? 보통 저는 채식으로. 네, 예. 하루에 3끼를 이거 드시면 네. 너무 맛이 없잖아요. 3끼 다 그치, 드시면. 3끼 먹으면 계속 한 열흘 물량이 먹어요. 뭘 좀 씹고 그럼 싶은 물린다고. 순간이 네, 있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운동을 하고 싶어요. 네. 보통 이제 그냥 일반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루에 한 번은 베지어트 드시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드시는 양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고 저희 휴닉의 목표인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은 채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네, 하루에 한 번은 베지어트 드시고 뭐 예를 들면 점심이나 저녁 때 약속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일반 식사를 아, 진짜 드시면서. 한 끼만 해도 그게 네, 뭐 하루에 한 효과가 번만 있어요? 네,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됩니다. 자, 그럼 먹어봐야지. 드셔도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한 가장 스마트한 선택.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한 베지어트를 통씩을 소개. 이렇게. 예? 한 통을 다 먹을 필요는 없고 한 통을 아니, 얼마나 이렇게- 먹어야 돼, 한 번에? 한 번 드실 때 네. 조금 진한 걸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 3스푼을 드시면 세 되고요. 스푼. 네. 아, 이거 제 진한 거 좋아합니다. 네, 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2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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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보니까 베지포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한 스푼만 하셔도 한 스푼. 아, 네, 그렇지, 충분한 그렇지. 이미. 스푼. 아, 그래. 한 스푼 많이. 맹물에서는 이제 2스푼 내지 2스푼, 3스푼. 스푼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베지포유가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만 넣어도 된다. 오, 네. 베지포유가 약간 선식이나 보형물이 생식 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채가 많이 들어가면 풀 냄새가 네. 나거든요. 음.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네, 싫어하는 근데 풀 냄새가 안 분들이 나요. 어머, 이 초록색에서 풀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애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죠? 애들이 좋아하지, 애들이 당연히. 되게 좋아해요. 우리 딸내미. 일단 카카오라서 애들 먹이기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또 색깔 보고 또 초코에 또 그래. 좋아합니다. 자. 초코우유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 다이어트를 위한 가장 스마트한 선택, 휴닉 베지어트를 소개합니다. 휴닉 베지어트는 최적의 영양 밸런스를 제공하는 100%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어떻게 쉐이크가 식물성일 수 있느냐? 휴닉 베지어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20가지의 식물성 원료가 함유돼서 한 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일일 권장량 단백질의 36%. 세 끼 먹으면 100%군요. 네. 예, 그래요. 자, 식이섬유의 30%, 비타민 앤 미네랄의 127%와 16개 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제공됩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르시니아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이 높은 글루코만난. 이거 뭐냐? 곤약. 곤약 곤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곤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베지어트로 하루 한두 번 식사를 대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함께 지구도 가벼워집니다. 베지어트 드실 때는 휴닉의 베지 포유에 타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겁니다. 네. 합성 첨가물은 모두 빼고 영양이 가득한 견과류로 만든 베지 포유는 아몬드, 캐슈넛, 호두, 대추야자, 마카다미아, 피칸, 그랜베리가 최적의 배합으로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진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자, 베지포유는 두유인데 우유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복지에 기여하고 생산에 필요한 물과 토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참으로 착한 먹거리입니다. 우유에 비해서 부족했던 칼슘 또한 부족함 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먹다가 멸치가 씹히는 일은 없습니다. 멸치가 안 맞기 때문에. 자, 그래요. 온 가족이 모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식품 첨가물은 넣지 않았습니다. 드시기 전 꼭 흔들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대신할 수 있는 베지어트,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베지포유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정말요? 진짜. 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베지어트와 베지포유를 지금부터 섭취해 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그거네. 따끔하시네. 예. 초코우유 갖다 마시고 네, 이건 달달해요. 네, 미숫가루 맛이에요. 네, 네, 미숫가루인데 이제 꿀 많이 넣은 그런 그러니까. 네. 네, 상식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가능한가? 네. 그래요? 네, 콩 생각하시면 콩이 참 네, 있지, 콩. 콩. 두부에도 단백질이 많고 사실 동물성 단백질이랑 하는 역할이 딱 봤을 때 똑같아요. 근데 굳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먹어야 필요가 돼.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식물성으로도 충분히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제가 일일 권장량 단백질의 36%, 석유래요. 식이섬유의 30%, 그리고 비타민 앤 미네랄의 127%와 16종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했습니다. 방금 제가. 보통 이 단백질 쉐이크를 운동하는 사람들 다 먹잖아요. 네. 거의 지금 한국 사람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특히나. 근데 화장실을 다 잘 못 간다고 단백질 섭취가 맞아요. 많으면. 맞아요. 그리고 간 수치가 높아진다고. 네. 그래서 간 영양제를 같이 먹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서 네. 36%면은 꽤 많이 들은 거 30%면 뭐 상추 이만큼 드시는 양. 아, 그래요? 네. 뭐 상추나 뭐 이렇게 식이섬유 많은 채소들 이만큼 드셔도 이거 하나 드시는 게. 우리 저 마누라는 고기를 요만큼 주고 상추를 이만큼 줘요. 그거 식이섬유를 먹으라고. 많이 드시는 예? 거네요. 그래서 상추 대신에 요거 먹겠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아침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줘가지고. 고기를 요만큼 넣고 상추를 여러 겹 싸서 드시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화를 냈어요. 야, 뱀 나오겠다. 그랬어요. 아, 집에? 네, 아침에. 네. 이게 그 얘기를 항상 하죠. 제가 나도 채식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채식을 해야겠다 그러고 저도 상추를 엄청 좋아해서 상추에 집에 떨어지는 날이 없는데 오. 너 그렇게 살 안 찐다고 자꾸 먹다가 이 상추도 살찔 수도 있다. 소 봐라. 소도 풀만 이만큼 먹는다. 남편이 긴장을 늦추지 말라면서. 아,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입니까?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비슷한가 봅니다. 그래요. 아유,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진짜 맛있어요. 이게 다이어트하는 음식이 힘든 게 뭐냐면은 다이어트가 힘든 게 맛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진심이세요, 네. 표정에. 너무 너무 진심이야. 맛이 없어요. 예전에 디톡스 다이어트인가 내가 그거를 한 끼 경험하고 이제 다이어트는 내 인생과 이제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이제. 그게 위도 그걸 뒤로- 부리더라고요. 네. 레몬물 막 먹고. 아, 그러다 그리고 레몬물이 한 번은 괜찮은데 이게 몸이 계속 차요. 디톡스를 하는데 몸은 깨끗해진지 모르겠는데 내 몸 체온이 내려가서 한여름에도 이렇게 이불 쓰고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몸 체온이 약간 떨어지는 듯한 그런 기운이 없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채식을 하면 어른들이 고기 먹어야 힘난다고. 맞아요.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장이 필요하시야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구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아니, 근데 박진아 대표님은 어떻게 비건을 시작하셨는지, 식물식을 하게 되셨는지 네.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네. 이건 그쵸, 사업은 사업을 하는 좀 거는 또 다른 사업적 문제다. 수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극별한 철학을 갖고 계신 거 보면은 좀 어떻게 살아오셨나, 제가 삶의 살아온- 철학이 무엇인가 너무 궁금해져요. 삶의 철학
뭐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원래 장사를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이게 사업하고 원래 잘 맞는 사람은 아닌데 뭐 하셨어요 과거에? 원래 직업은 이거 요 하기 전에. 사업을 하시기 이거 전에 하기 전에 그냥 일하고 제가 프로필이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 아니 이걸로 대박 쳤는데 뭐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응.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채식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고 그냥 아 이거는 세상에 내가 꼭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정보가 마치 가짜 뉴스가 많은 것처럼 그렇지. 이 식물성 제품이 나쁘다라는 가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아, 진짜로 아니, 찾아보시면 식물성이 나쁘다는 건 식물성이 어떤 나쁘다는 얘기가 어떤 있다고요? 가짜 뉴스가 예를 있는 들면 거예요? 이런 거죠. 콩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있는데 이게 남자들한테는 뭐 아. 안 좋다 이런 네.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우유는 아이들 성장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유를 맞아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그 들었어요. 성조숙증 성조숙증을 만든다. 성조숙증을 만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판별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좀 더 맞는 정보를 알리고 그냥 저희 휴닉의 목표라고 하면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식물성 제품도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런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려서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채식을 하실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아직도 한결같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이런 뭐 예를 들어 식품과 관련된 일이나 이런 일을 하셨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품 개발이나 이런 걸 해야겠다고 제품 개발은 판단?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랑이 원래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음. 헬스 트레이너였고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한 십몇 년 동안 헬스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배가 아픈데 예. 단백질 보충제를 그쵸, 먹어야 안 되는 먹는 거예요. 사람 없죠. 어머, 그러니까 먹어요. 이게 자기가 설사를 하고 혈변을 보는데도 바보같이 먹는 거예요. 아 일을 해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고 자기도 근육이 볼록볼록 했으면 어. 이런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예. 저 양반이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보 같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죄송한데 헬스장에서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냥 일하다가. 일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헬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예, 그래. 저도 안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예.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 아 이거 식물성 단백질을 찾아야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재료를 모아가지고 내 재료를 모아가지고 아 이렇게 먹으면은 저 사람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을 이야. 하게 남편을 되었어요. 위해서. 네, 남편도 먹고 또 가족들이 저희 엄마가 몸이 되게 약하세요. 오. 팔다리가 앙상하신데 그런 분들이 드셔도 너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 연세분들도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채식도 할 수 있고 우리 신랑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딱 머리에 들자마자 그냥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이제 헬스 트레이너시면 이 단백질 쉐이크에선 전문가실 텐데 꾸준하게 드셔오셔서 네. 요즘에 단백질 쉐이크의 맛이 엄청나게 맞아요. 많더라고요. 막 딸기 맛, 커피 맛, 무슨 코코아 맛, 초코 고구마 맛. 맛. 근데 이제 이걸 먹어보고 남편이 이전에 만들었던 이제 요즘 많이 판매되고 있는 동물성 단백질의 단백질 쉐이크랑 요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랑 어떤 면이 제일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제품에 약간 꺼리한 냄새가 있어요. 비린내요. 비린내. 네, 네. 그것 그렇죠. 때문에 못 우유 드시는 비린. 여성분들은 좀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일단 그게 없고 식물성 단백질 왜냐면 아, 콩이니까. 냄새가 안 나고. 네, 냄새가 안 나고 콩의 약간 비린 맛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원래 두부도 먹고 콩도 먹고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단백질 함량 자체도 유청 단백질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낮지 않기 때문에 굳이 유청 단백질을 사 먹을 필요가 없어지고 일단 비린 맛이 없고 먹기가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유청 단백질은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드셨다면 베지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단 관리도 하고 그냥 아침에 대용으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찾으실 정도로 네, 맛이 괜찮은 것 그러면 같습니다. 원래 드시던 동물성 단백질만큼의 기능을 똑같이 충분히 하면서 하고 네, 충분히 네, 하고 건강에도 오히려 좋고. 유산균도 들어있고 아. 베지어트는 다양한 영양소를 같이 드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 어릴 때 우유를 먹어버릇해야 이게 우유를 소화를 할 수 있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6.25 때쯤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유를 많이 먹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유 소화가 아예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드실 수 네, 있으면 맞습니다. 훨씬 더 좋고 국내에 의외로 유당불내증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애가 유당불내증이었어요. 네. 그러면 진짜 먹을 게 없고 우선 아이가 성장하는 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맞아요. 받는 거예요. 네. 보통 우유, 달걀 이런 거 먹여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보충해서 이제 키우거나 하는데 아이가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특히 여성들도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 뭘 사 드시기가 너무 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떼만 잘못 먹어도 이제 네. 어느 우유 쓰느냐에 따라서도 좀 맞습니다. 다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는 라떼를 두유를 만들어 달라면 두유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불편해. 불편해하시는 그렇게 분들이 많이 많아요. 바꾸시더라고요. 네, 불편해하는 사람도 자꾸 생기고 설사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근데 제가 어느 헬스 트레이너 분 기사를 읽었는데 채식을 하면서 헬스 트레이너 진짜로 정말 근육이 이만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먹어야지. 소처럼. 많이 그러니까 드셔도 돼요. 아까 말 네. 많이 드신대요. 양을 많이 드실 네, 수 네.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도 저렇게 근육을 만들 수 있나? 보통 이제 채식을 많이 하면 너무 기운이 없지 않을까? 이런 그렇지. 그게 맞아, 바로 채식에 대한 처진다. 가장 큰. 격렬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 궁금증 아, 네. 네. 일단 제가 채식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기운 없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전혀 들지 않고 저기 다큐멘터리 얘기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네. 넷플릭스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네. 거기에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 네, 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거기 보면 운동 선수들, 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그리고 뭐 마라토너, 네. 뭐 수영 선수, 아놀드 슈왈제네거 네. 다들 아시잖아요. 그분도 채식을 하시거든요, 지금. 그래요? 네, 바꾸셨어요.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아, 로봇캅이 아니지. 채식을. 진짜? 충격적이네요. 터미네이터. 정신 시켜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운동 선수이신 분들도 채식 식단의 효과를 느끼고 싶어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성과에도 나타나고 그런 거를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되게 재미있게 촬영을 하셨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시면 채식이 기운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저희 도련님이 헬스를 한 10몇 년 하셨나 봐요. 근데 헬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안 하면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근육을 안 만들면.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체중이 빠진다? 체중이 빠져요. 그러니까 나도 운동 안 하는데. 이렇게 정말 식사를 정말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있죠.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배탈이나 이렇게 좀 나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시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중을 유지하고 오히려 근육 운동을 하면 이렇게 모양새가 더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진짜 잘 드시는데도 살이 안 찌는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은 채식이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부럽네요. 네.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제가 늘 얘기해요. 부럽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100년도 아니고 한 50년 전 식단을 보면은 고기 반찬 이런 게 뭐 없었잖아요. 네. 왜 1년에 몇 번씩 한두 번 정도. 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밥 먹어도 충분히 든든하고 건강하고 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소처럼 바로 이래. 식물성 아니에요. 네, 맞아요. 탄수화물이긴 한식이 하지만. 진짜 예. 채식하기 너무 좋은 맞아요. 식단이 되게 많은데 나물도 맛있는 네, 게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이게 개발이라든지 식당에서도 메뉴를 많이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특히 서울에는 많더라고요. 레시피를 이렇게 개발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요. 그러면 뭐 이게 또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어떤 식사 대용으로서 개발이 된 부분도 있는데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훨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것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쵸. 도움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체중 감량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네, 네. 이게 저희 베지어트 말고 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둘 다 얘기해 주셔도 돼요. 해주시죠. 네. 네. 일단 베지어트를 드시면 하루에 식사를 이만큼 드실 거를 하루에 한 끼만 드셔도 이만큼 드셔도 되니까 네. 칼로리도 줄어들고 섭취하시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무조건 나는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한 3주 드시고 4주 드시고 이 한 통이 다 비워갈 때쯤에는 조금 바지 사이즈가 줄어들고 다른 거 없이 그냥 식단만 바꿔도.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후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오. 베지어트 드시고 살 빠졌어 라고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이거는 과대광고 아니겠죠? 아, 알겠어요. 후기가 하루 있어요. 한 한 끼 말씀해 주시는 정도는 거니까 뭐. 네.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지금 먹어보니까 든든하고 맛있고 이게 배가 고프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그리고 달달한 기운도 날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요 이상하게 다이어트 할 때는 그게 단 게 땡겨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 한다고 밥 조금 먹고 과자 먹는 자기 와이프 쿠키 이해할 수가 먹고. 없고 초콜릿을 이렇게 반반도 먹는 네, 자기 그쵸. 와이프를 이해할 수 없다. 저희 남편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먹은 게 지금 곡물 맛인데 충분히 꿀 탄 것처럼 맛있었거든요. 맛있어요. 카카오 네. 맛도 맛있겠네요. 맞아요. 예. 그렇게 그냥 단맛 찾으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저의 생각에는 맛없으면 다이어트 못해요. 아, 그럼. 오래 네, 못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맛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 네. 합성 첨가물 넣고 설탕 넣고 뭐 그냥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만들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해롭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절 넣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맛의 제한은 있지만 맛이 아직 두 가지 맛밖에 개발을 아니요, 너무 못했지만 맛있어요. 아, 네. 다음에는 좀 많이 개발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게 두 개가 되는 거 보면 앞으로 카카오 맛까지 나왔다면은 다른 것도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담배 맛. 제가 어제 요즘 확진자들 되게 많잖아요. 네. 확진자. 네, 네. 제 친구는 얼마 전에 만났더니 10kg 아이고, 불었더라고요. 이런, 1년 새. 네. 근데 이게 집에만 있는 데다가 네. 뭘 시켜 먹기도 하고 네, 삼시세끼를 시켜 꼬박꼬박 그렇지. 먹다 보니까 애들 또 집에 있으면은 답답하니까 해줘야 뭐 되고. 치킨 시켜주고 그러면서 또 자기도 하나 먹고. 아유 남는 것도 제가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왜 안 그래서 먹어? 왜안 굶들여서 먹어? 했더니. 야, 아깝지 않아? 막 이러면서 네. 나머지는 이제 그걸 핑계로 제가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몸무게가 자꾸 부니까 다들 좀 불안해서 다이어트 보조식품들을 뭐 칼로 땡 뭐 이런 거 먹거나 네, 네. 뭐 탄수화물 흡수 안 되거나 맞아요. 뭐 지방 흡수 안 되는 것들을 식사 전에 뭐 한두 알 꼭 다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에 해롭대요. 약사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간이 그걸 해독을 못하면 오.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를 안 드세요. 여러 가지를 이제 좋다는 걸 챙겨 다 드시고. 드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첨가물이 안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심이 된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많이 사시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광고 열심히 해봐야 이게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 안 되고 영양에 별로면은 안 사. 그 대여발이잖아요. 시작할 때 그때는 좀 팔려도 네. 그렇죠. 근데 또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니까 이거는 굉장히 효험이 있는 거다라고 봐야 아이들 됩니다. 같이 먹어도 되죠. 네, 아이들도 같이 먹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애랑 같이 먹어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우리 성인만큼의 영양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드신 것처럼 한 스푼, 뭐 한 스푼 반, 두 스푼까지 이렇게 성장기에 따라서 영양소만 조금 조절해서 주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애들 채소 안 먹잖아요. 아, 그렇죠. 아, 애들은 저- 채소 싫어하죠. 그 된장국에 이렇게 아욱 이런 거 들어간 거 있잖아요. 아욱국에 밥을 말아줬더니 밥만 먹고 아욱국에 아, 그래요? 초록색 빼라고 그렇게 소리를 네, 지릅니다. 초록색을 저희 싫어해요. 딸은. 풀냄새가 난다며. 풀냄새가 난다. 해물국이 쫙 있어도 알고 엄마 이건 무슨 냄새일까? 이러면서 와요.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어렸을 때도 밭에서 막단 깻잎에다 싸서 먹는 거기서 풋내가 확 올라오는 게 너무 맛있는데 왜 요즘 이렇게 싫어들 할까? 애들이 그 풋내가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색깔부터 보면 저희 네. 딸은 초록색이 들어가면 안 먹어요. 좋아 당근, 뭐 가지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 풀 이런 게 올라가면 표정부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배가 부르대. 두 숟가락 먹으면 배가 잡채를, 부르대. 잡채를 먹고 나면 당면만 사라져 있어요. 맞아요. 저희 집도 된장국을 끓여줬더니 된장 국물과 밥만 사라지고 아우고 그대로 아이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근데 그 억지로 먹일 수가 없는 게 네, 자꾸 맞아요. 억지로 먹이면 애들이 자꾸 토하려고 하니까 엄마는 또 그러면 강요하죠. 이거를 거부감이 먹으면은 채소나 식물들하고 좀 친해질까요? 식물하고 친해진다고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얘는 초록색 식물이 아니니까 아.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저는 아이는 없지만 아이가 있는 비건 부부들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요즘 단체 방에서 많이 접하는 정보로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어떻게 하면 채소를 많이 먹일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이들한테 억지로 초록색 채소 먹어, 이거 먹어야 건강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격렬하게 좋아하죠. 네, 너무 싫어하니까 차라리 예를 들면 아이들은 뭐 이렇게
조금 해롭지만 튀김 음식도 좋아하고 그리고 양념돼 있는 거는 또 잘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닭강정을 한다고 하면 닭 대신에 버섯, 표고버섯이나 가지나 이런 걸 튀겨가지고 눈속임으로. 네, 눈속임으로 아이들한테 먹어요. 눈속임으로 해갖고 양념을 입혀서 들어가서 주면 생기면 끝이에요. 고사리 나물 끝나는 고기라고 하고 자주 먹이고 있습니다. 고기야. 그러니까 저는 탕수육을 보통 이렇게 했고 안에 들은 거는 고기가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잘 먹어요, 애들이. 음.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채식이라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식물도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하나씩 심어주면 또 괜찮지 않을까. 확실히 첫째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한 번 이 가스가 나오면은 그쵸. 이거 저희 진짜- 딸과 살면서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식물 방향으로 우리 식물식으로 좀 갈아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또 봤을 때. 저는 예. 옥자, 봉준호 감독 영화 옥자 옥자를 보셨군요. 보고서 내가 지금 이 먹는 고기가 옥자구나. 오늘 옥자를 먹었다는 마음이. 그래서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같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얘들아 뭐 먹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삼겹살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옥자를 보고 옥자를 보고 창의적인 삼겹살을 먹어 고기 뷔페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용감한 아이들이군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어쨌든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채식을 해봐야겠다. 네. 근데 아니. 조금씩 먹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은데, 근데 오이는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오이를 유난히 싫어하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왜 오이를 싫어할까? 오이에 들어있는 향이 싫은 거래요. 그 향이 오이 얼마나 비누의 향 그 네, 저 오이 비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DNA에 결정돼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먹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예전 같으면 굶긴다, 3일 굶겨!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은 좀 벌충을 해주고, 근데 보면 하얀 밀가루에다가 고기에다가 계속 그렇게 먹으면 아이들이 변비도 많이 오고 그럼. 크는데도 문제가 네,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식물성 단백질도 먹여주고 하는 걸로 균형을 좀 맞춰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먹어도 성장기에 네. 별 어려운 점이나 혹은 뭐 부족한 점이 있는 네, 건 오히려 아니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유산균도 학원 들었네요. 갈 때 예. 엄마들이 챙겨주기 너무 바쁜데 예. 그때 이렇게 하나 태워서 주면은 예. 애들 공부할 때도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지. 응? 또 엄마들도 시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구매도 해주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강남에 가면 도시락 배달해 준다면서요, 애들. 음.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학교 끝나고 1시간 수업을 하고 저녁 먹을 때까지 도시락 먹는 시간이 있대요. 15분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15분에 밥을 밀어넣는 거지 이게 먹는 거냐고. 그렇지. 그래서 목구멍으로 밀어넣는 거죠. 배가 고프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강남에 학원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위궤양이랑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소화를 네. 못하는 아이들, 공부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앉아 있는 것도 또 소화도 잘 안 스트레스인데 되잖아요. 밥을 그 좁은 공간에서 요즘은 말도 하면 안 되잖아요. 칸막이랑 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니 이거 베지어트는 알겠고요. 네. 그 어떻게 베지포유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베지포유는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이죠. 그게 필요해서 이게 우유가 좋다는 얘기를 되게 너무 많이 많이 하잖아요. 키 쑥쑥 큰다. 네, 뭐 키 큰다, 뭐 칼슘을 보충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구는 파괴되고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작용을 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근데 두유는 또 콩 비린내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네, 싫어하는 있죠. 두유 예.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두유는 비려 이렇게 하시면서 안 드시는 분들 비린 두유가 많았어요. 네, 예전에 예전에 진짜 많았어요. 네, 그런 인식으로 아직도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견과류로 갈아서 만들어야겠다. 견과류는 치즈도 만들 수 있고 네. 또 다양한 영양소가 있으니까 견과류를 싫어하시는 분들 잘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견과류로 만든 우유 대체 식품을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유는 콩에서 이제 짜가지고 네. 즙이 나오는 네, 것이고 맞습니다. 거기다가 견과류를 넣은 게 이제 베지포유다. 콩이 없어요. 콩은 베지포유에는 없어요? 콩이 콩이 없고 없어요? 네, 견과류만. 무조건 견과류를 통째로 갈아가지고 아. 옛날 맷돌에 가는 것처럼 그 방식을 그대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두유가 아니군요, 그러면은. 네, 두유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견과유. 견과유. 견과류. 오.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맛있었어요. 고소해요. 네. 제가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오늘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니 또 여기 견과류 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럼 또 하나 또 먹어줘야지 그러면 또. 예, 아까 그거는 섞어서 먹은 건데 원액을 베지포유를 드셔보세요. 다시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견과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고소한 든든하거든 맛. 먹고 네. 나면. 든든해요. 든든하거든. 그 두유보다 식사 훨씬 사용도 든든하겠어요. 가능하다니까? 네, 그쵸. 식사 대용도 아유, 하실 수 있습니다. 야 색깔 봐라. 아, 걸쭉하다. 이게 어쩐지 이게 두유 색깔은 좀 아니야. 사실은. 그쵸, 두유 네. 색깔 이렇게 뽀얀데 약간, 그쵸? 견과류를
통째로 갈아서 이게 걸쭉할 줄을 알았는데 그렇게 걸쭉하진 않고. 너무 걸쭉하면 음. 싫어하시더라고요. 죽이시죠, 네. 그러면. 근데 저렇게 하면 단가가 단가가 그러니까요. 아직은 콩으로 만든 것보다 비쌉니다. 비싸지.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비싸요. 기본 원재료 자체가 다른데 아몬드 뭐 10,000원어치 사도 이만큼. 요만큼인데요, 뭐. 그리고 또 마카다미아도 들어있고 마카다미아 비싸죠. 픽한 좀 비싼 견과류들이 저거 주워 먹다 보면 10,000원치 금방이에요. 그쵸, 그 자리. 아니, 그 자리,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 네. 이게 두 개를 합쳐서 드셔도 좋은데 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두유에다가 섞어서 네, 드셔도 맞습니다. 되고. 네. 그쵸. 왜냐면 견과류 알러지 드신 분도 있으시니까. 예. 음. 그 의외로 음식을 참 가려 먹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이거 먹고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없었죠?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식물성인데 있을 수가 있나 그게. 네. GMO도 아니고 GMO도 그게 아닙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콩은 GMO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 많이 대두 하잖아요. 단백을 쓰면은 특히 미국산 대두 단백은 98% 이상이 GMO 콩인데 아, 그래요? 네, 그 함 대표님이 또 네. 설명해 주셨던 거 예.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완두 단백이에요. 유기농 완두 단백. 식물성 단백질 섭취한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것들 GMO GMO. 콩 네, 아니냐 맞습니다. 때문에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데 음. 그게 아니라면은 진짜 몸에 진짜 좋은 것만 들어있네요. 오. 야, 그렇지. 재료에서 뭐 모든 게 다 이제 판가름 되니까 박 대표님이 그걸 뭐 좀 간과하실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야 그래도 아이고 참 이게 그래도 맛있게 뭐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구도 건강해지고 우리도 건강해지고. 그렇지 그렇지. 예. 육식을 좀 줄여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좀 많이 줄이면 피부 색깔도 약간 바뀌고요. 몸도 좀 가벼워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좀 자주 가야 되는데 사실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예. 좀 어려워지니까. 맞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라도 조금씩 하시면 가벼워지니까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이게 육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채식으로 심성 교정도 가능하니까. 초반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성질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삼겹살 냄새를 맡다 보면 네. 하지만 이게 무슨 장기적으로 냄새인 생각하시면 예. 네. 또 삶의 무게도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가끔 저한테 좀 비싼 백을 사드리려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왜 싫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무거운 거 싫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르신들은 드시는 것도 좀 편안해야 네,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치아가 잘 안 좋으시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로 조금씩 영양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벌충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도 그렇게 좀 벌충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 박 대표님 단백질 보충하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보충 식재료 하면은 닭가슴살 네. 얘기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닭가슴살은 훌륭한 단백질 보충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닭가슴살요? 예. 저는 채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닭가슴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걸 강제로 그거 위험해요 드시지 마세요 할 수는 없지만 네. 닭가슴살을 드시지 않고도 음. 말씀하신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보충해야 돼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식단을 닭가슴살이랑 방울토마토만 먹어야 돼라고 하시는데 듣기만 해도 괴로워요. 왜냐면 그 닭가슴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너무 않아요? 괴로워요. 네. 아, 그것도 내가 안 먹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다이어트 다 해봤어요. 닭가슴살 단백질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흡수가 안 된대요. 맞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고등어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흡수가 흡수가 잘 된다고.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닭가슴살에 대한 환상이 좀 많다. 이미 시장이 커져버려서 뭐 그쵸.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음.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더 좋은 것들 많다라는 얘기 전문가들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운동하시는 분 하루에 한 끼 뭐 심지어 저는 그거 바나나 넣고 쉐이크해서 만들어 드시잖아요. 갈아서 먹어요. 아 닭가슴살을 닭가슴살을 갈아서 갈아서 그러니까 그냥 먹기가 조금 약간 그러니까 바나나랑 뭐 이런 거 맞아요. 넣어가지고 갈아서 바나나에다가 그 닭가슴살을 섞어서 섞어서 이제 이런. 이걸 그쵸. 갖다 저희 신랑이 그거 되게 많이 먹었어요. 오. 진짜 많이 먹고 운동하시는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아이고, 이런. 계란을 한 판씩 먹고 계란을 한 판을 네, 계란을 앉은 자리에서 한 판을 다 까먹고 음. 닭가슴살 바나나 넣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갈아 먹고 볼록볼록해지고 싶다고 그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먹고 두드러기도 다 났고 어이구. 건강해졌어요. 그래 이게 훌륭하게 대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맞아요. 굳이 그렇게 수선을 피우지 않더라도 이 식물성 단백질로서 해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단백질이 꼭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네. 의사랑 영양사분들도 많이 추천을 하시는 영양소이지만 우리는 단백질이 필요하지 고기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맞네요. 네, 그쵸. 그냥 두부나 뭐 배지어트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채소 드셔도 되고요. 좋아하는 그냥 원재료에서 섭취만 하실 수 있으시면 네. 아니 그 다이어트의 적은 사실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탄수화물은 어떻게 보세요? 그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식물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짜 정보에 너무 노출이 많이 아 되시는 그래요? 가짜 정보에 노출되셨네. 네, 오. 가짜 정보.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저는 밥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먹으면 밥이 살찐다, 면이 살찐다고. 살찐다. 나는 밥보다도 감자. 강원도 출신 아닙니까? 너무 맛있어요. 감자에 환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생감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정도로. 감자를 많이 드시면 음. 고기를 적게 드시고 감자를 많이 드시면 자연스럽게 그래요? 네 자연스럽게 그럼 감량이 될 것 같은데 또 네, 뭐 있어요? 구황작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날씬하세요. 아, 맞아. 구황작물, 호박, 스위트, 고구마. 그렇지, 네. 스위트 포테이토, 네, 스위트 고구마. 포테이토. 예. 네. 근데 저희 아빠가 고구마 이만큼 삶아서 다 드시더라고요. 어. 안 날씬하세요. 이만큼 드시면 너무 많이 드시네요. 저희 용민 PD님도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쌓아주셔서 아니 근데 이만큼 고기를 드시면. 줄이시고 그걸 드시면 네, 네. 도움이 되시겠다. 네. 네. 남편분은 몸에다 실험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 그거 임상 실험 대상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달걀을 한 판. 일단 같이 자면 안 되겠네요. 방구 냄새 때문에. 아, 그렇죠. 달걀 한 어머, 판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정말. 앞으로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 베지어트 다이어트. 맛있어요. 베지어트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 저는 맛있고 배 안 고프면 네. 다이어트식으로 최고인 것 같아요. 한 끼로 그렇죠. 네. 네. 굳이 이렇게 채식을 할 거야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냥 맛있고 편하고 그냥 든든하니까 뭐 막 배가 엄청 부르진 않지만 든든하니까 그렇게 그냥 간편하게 생각하시고 찾아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 한 해 갇혀 있었죠.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마스크를 벗는 날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보니까 살면서 먹는 즐거움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섭생이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네. 주더라고요. 생각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좀 가볍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식물식을 좀 올해는 좀 늘려나가 보시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지구도 살리고 내 몸도 살리고 그런 방법이 아닐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하나씩만 한번 해보시면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필요가 사업을 만드신 휴니가 박진아 대표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